야, 너 같은 애가 솔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짜증나. 써니힐이 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만인의 연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헉,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가사가 아주 대박인데. 솔로 창구 카풀지오. 솔로 창구 카풀지오. 솔로 창구 카풀지오. 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자,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 뭘로 시작했습니까? 예, 제가 하려고 했는데 황준호 기자가 앞서 월드 리뷰 시간에 말했네요. 아, 그 내용입니까? 네,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그러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누설자다. 한국 정보기관이 빨대다. 미국에서는 스노든인데. 예. 참. 정보기관이 정보 보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누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도 대선이 끝난 지 6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지만 선거를 둘러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이죠.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는 없으며 심지어 NLL의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것조차 남한 내에서는 큰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지적했다라는 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보도를 했지요. 예. 앞서 우리 정운현 이사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이 한국의 새누리당 국정원보다도 훨씬 더 한글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황준호 기자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 우리가 소개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참 이런 외신을 통해서 그것도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유력지 아닙니까? 예. 뉴욕타임스와 전 월스트리트 세계로 저널. 알려지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망신을 예. 자초한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망신을 당하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한 줄 모르는 걸 염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염치 없다고 하죠. 예. 후한무치하다고 하죠. 예. 부끄러움을 모른다. 얼굴이 두꺼워서. 참 이런 멘탈을 가져야만 집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희망이 없는 거죠. 예. 뉴욕타임스는 이런 얘기를 덧붙였군요. 회의록 내용이 노 전 대통령의 진보적 이미지를 다시 확인시켜줬다. 예. 그저께 스튜디오에 나온 황준호 기자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NLL 회의록 공개를 통한 그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청와대와 그 조중동의 공세의 핵심은 그냥 노무현이 싫다. 노무현이 싫은 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다. 없다. 이런 거 말고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황준호 기자의 그 지적이 가장. 지면 구성에서 그런 게 배어 있었다고 황 기자가 지적했죠. 네. 예. 이러면 일종의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요. 예. 공기라고 할 수 없죠. 예. 자, 어제 큰 폭탄 2개가 터졌습니다. 터졌죠. 김무성 폭탄, 권영세 폭탄. 자, 일단 그 김무성 폭탄에 앞서서 권영세 폭탄이 터진 시점을 경향신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예. 12월 10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이 지인들을 만납니다. 여의도에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대화록 문제를 논의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이 시점은요, 캠프 내부적으로 비상등이 켜진 시점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거의 따라잡히면서 박빙의 혼전을 벌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 특히 12월 7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지요. 예.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건 11월 시점이고 12월 7일부터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예. 이러면서부터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었으니 속된 표현으로 똥줄이 탈 시점이었습니다. 예. 자, 권영세 실장. 이 시점에서 왜 NLL 발언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일까? 있지도 않은 NLL 포기 발언이었지만 NLL 발언 대화록을 깔 생각들을 이렇게 구체화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 주목될 부분입니다. 시점이 딱 그때란 말이죠. 선거 공작을 획책하려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김무성 폭탄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었죠. 뭐 어찌 보면 지기로 보면 박근혜 다음이죠. 예. 12월 14일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 일부라면서 폭로한 것이 있는데 지난 24일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저도 봤는데 진짜 토시가 안 다르대요. 예. 그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나? 뭐 보고 뺏기지 않는 한은. 예. 정문원 의원이 발언한 것을 자기가 이제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문원 의원이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김무성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요. 예. 자,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 이걸 본인이 또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어제 열린 새누리당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화록 공개에 협조를 안 해줬고 비 내리는 유세장에서 대화록을 울부짖듯 읽어 내려갔다.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비공개에서 비공개 회의니까 뭐 그냥 속에 있는 말들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대화록을 보고 읽었다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냐면은 대화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받았다면은 당연히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고. 뭔가 좋다는 얘기고.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원이 사전에 대선을 앞두고 혹은 그 이전에 이 박근혜 후보 쪽에다가 이 NLL 대화록을 남겨가지고 쟁점화하도록 뒷받침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저희들의 추정이 맞다면 김무성 의원은 처벌받게 됩니다. 한겨레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예. 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 기록물 열람 절차를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그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 신청서에 적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김무성이 딱 여기에 해당되네요. 네, 빼도 박도 할 수도 없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은 뭐 법률 이전에 법률 따지기 이전에 이 대선에다가 이 공작을 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핵심 요직 인사들이. 국정원은 두 건 한 겁니다. 댓글 공작 하나, 예, NLL 대화록 조서 또 하나. 예. 확인된 것이 큰 덩어리가 벌써 국정원은 두 건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죠. 며칠 전에 대화록을 무단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나눠준 거. 이번은 이 건이야 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건 치지만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 딸 박근혜 정권에서 예. 일어난 일이고. 지난 대선 국면에서 예. 벌써 두 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나란히 3면 뉴스 해설란에다가 굉장히 큰 사안이다라면서 큰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책임론 현 정부로 옮아 붙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예.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대화록 정치 활용 시나리오를 짠 거 아니냐 지난해 이미.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사안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지내온 경위를 본다면은 예. 대화록 정치 활용 시나리오를 짠 것이 분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대선 전에 이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확보했다면은 박근혜 캠프의 의사결정 구조상 당시 박근혜 후보도 대화록의 내용을 파악했거나 보고받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가지 것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장이 알고 있었고 예, 총괄 선대본부장이 알고 있었으면 이런 중대한 특히 그 12월 10일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국면에서 이제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해서 바짝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물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예, 그걸 후보한테 보고 안 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합시다. 그냥 예, 뭐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뭐 증거는 없는데요. 예,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뭔가 대안이 필요할 때 선본에 총괄 책임자들이 후보한테 이거 상의 안 하고 보고 안 했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후보가 허수아비가 아니었다면은. 예.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은 했습니다만 김무성 의원이 또 어제 회의 시간에
밝힌 내용을 그대로 워딩을 옮겨보면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보았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 네.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 회의도 해보았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결국 공개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세훈과 그 남재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긴 있네 또. 원세훈은 미필이고 남재준은 장군 출신이란 점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원세훈은 정말 음지에서 일을 했고 드러내놓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물밑에서 이렇게 공작을 시켰고 남재준은 드러내놓고 국정원의 자존심을 찾아다니는 이런 참 양지에서 일하는 이런 원훈을 바꿔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의 발언 내용, 또 이 김무성 의원의 유세와 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 탄생을 위한 이런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은 이건 뭐 더 말할 여지 없는 갈수록 관건 선거 부정 관권 선거다. 부정 관건 선거가 굳어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무슨 더 여기에 증거가 필요하고 그럼요. 논란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다 실토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디 뒷조사에서 캐낸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자,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셀프 빅엿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만은. 예. 국정조사에서 예. 좌우간 이제 김무성, 권영세 예. 정인으로 피해 갈 길이 없군요. 네. 벌써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인 선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라는데 아니 자기들 스스로가 내가 정인 나가겠어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뭐 싸울 게 뭐 있어? 자, 다음 기사는 뭔가요? 자, 오늘의 조동. 무슨 얘기를 할까? 봅시다. 뭡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가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또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에이, 답답한 친구들. 2007년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집하는 것은 북남 정상회담의 약속을 깨는 것이다. NLL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 북측 관계자가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뭔 얘기예요? 이 난 이해를 잘 뉘앙스로 못하겠다. 본다면은 NLL과 관련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을 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왜 NLL을 고집하느냐? 그 얘기구나. 이런 그 뉘앙스입니다. 참. 자, 그렇다면 정말 김장수 장관은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일까? 이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했을까 따져보니까 말이죠. 예. 뭐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또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 네. 이 익명이라는 게 수상한 거리예요. 그렇습니다. 익명이라는 게 전부 다. 저 그래서 항상 이 조선일보 독법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건 정말 바보가 되기 딱 좋고요. 다음날 진보 언론 또는 노무현 재단,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기사로 봤을 때 이런 해명을 다 듣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조선 기사만 보고 이렇게 섣불리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그 어떤 모험이다. 오늘 제가 조선 지면을 다 보지 않아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그 초점을 흐리는 기사보다도요. 이 김무성, 권영세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훨씬 더 뉴스 가치가 있고 중대한 사안이라면은 예. 그런데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것이 매체 기자용 예. 또 그 지면을 구성하는 편집자의 상식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일면 기사예요? 일면 기사입니다. 정말 참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자, 그렇다면 혹시 그 정부 관계자가 김장수 장관은 아닐까? 예.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예.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 2007년 10월 6일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NLL 입장을 이해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사실상 NLL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11월 중 열릴 국방장관 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 어로 수용 문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NLL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와 공동 어로 수역 등은 NLL을 중심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이자 당시 발표입니다. 언제, 구밀보 언제 기사를 했습니까? 출처를 남겨놓으세요. 2007년 10월 6일자, 토요일이었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였습니다. 국밀보. 예. 이 친구들은 글 쓰면서 그런 거 좀 확인도 안 해보고 쓰나? 예. 자, 동아일보는 또 무슨 기사냐, 이거 참 아주 실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글쎄, 예. 저도 이 보고 지금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동아일보 3면의 박스 기사인데, 한반도 선진화 재단. 여기는 이사장이 박세일 씨가 씨입니다. 이사장인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산하의 한선조사센터가 학계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회의록 공개는 잘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이 70%다. 근데 도대체 그 학계 전문가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게 제3의 여론조사 기관에 맡긴 게 아니고 예. 센터에서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한 것 같군요. 123명을 대상으로 말이죠. 긴급 이메일 설문조사라고 하는데 이메일로, 그런데 또 74%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 봐서는 그 밥에 그 나물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표본이 아닌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응답이 다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치지요만은 뭐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거나 이게 무슨 아무나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말이죠. 호도하는 기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디어오늘에서 엊그젠가 제가 봤습니다만 국회 출입기자든지 정치부 기자였는지 정확하지 않은데 미디어오늘에서 기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70%인가 80%인가 정도인가가 기록 공개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차라리 미디어오늘에서 기자들은 진보신문, 보수신문, 중도신문 전부 다 포함되거든요. 되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뭡니까? 외교, 통일, 국방, 청와대 출입기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현직 기자 82%가 부적절하다, 공개가. 남재중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다라는 답변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선수라 불리는 이 기자들이 봤을 때도. 거기에는 그래. 여야가 아니라 보수 진보 기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한쪽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선 표본이 좀 공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가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학계 전문가인데 보수 성격의 재단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면은 그때 상대자들이 또 그와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을 골라서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마치 공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동아일보에서는 그런 정치인 성향은 배제한 채 학계 전문가 70% 이렇게 하면은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진보 언론의 기자들만 상대로 해서 물어가지고 예를 들어 95% 나왔다 진짜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그러면 공정한 여론이에요? 정말 이 매칭은 싸구려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해당 부서 출입 기자를 상대로 한 미디어오늘의 조사는 진보 보수 언론 가리지 않는 그런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아주 눈길을 끕니다. 뭐요? 2002년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났지요. 갔었죠. 그때 수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희석 씨라고. 누구 하나 있었어요. 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인데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인사였지요. 측근이니까 따라갔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 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겠다. 이런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둘 사이에 그 대화가 오간 것이 없었다. 아니 오갈 리가 있다. 뭔 상관이 있다고 박근혜가.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NLL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의 의중을 감안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신희숙 씨 얘기입니까? 예, 예.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예. 이 NLL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꿀릴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공개에 있어서 청와대도 흔쾌히 오케이 했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NLL과 관련해서 당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나온 건데 참 순진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순진한 것 뭐예요? 같아요. 국정원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의 뭔가 그 결정과 이게 박근혜를 도와준다는 게 헛발질이 돼버렸네. 그렇습니다. 참, 오늘 네. 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에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럽시다. 네. 자,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